초청으로 그 사진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듣는 그런 강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과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좀 하고 싶다고 하셔서 그런 내용으로 좀 진행될 것 같으니까 앞에서 잘 호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박찬호 부서감독 소개하겠습니다. 앞에 분들한테는 제가 넌지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냥 늘 무대를 디자인하고 위에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 없어요. 늘 저 막 옆으로 가거나 좌석의 맨 뒤쪽을 차지하고 제가 앉아있는 일이 저희의 어떤 특징인데 저 또한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제가 특강을 해보는 건 또 처음이에요. 지난주에도 무대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수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한 15명 이상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약간 어색해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조금 풀어가면 좋을지를 좀 제가 지난주에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지금 실내 건축 디자인 학과 이렇게 학생들이시다 보니까 무대 디자인에 대해서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 또한 원래는 회화를 전공했어요. 회화를 전공하면서 뭐 설치 미술도 좋아했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무대를 입문하게 된 계기가 됐던 거거든요. 오늘 전체 제목으로 잡은 시간, 공간, 물림이라는 좀 모호한 이야기는 이제 저한테는 쓰고 잘 해야겠죠. 저한테는 이렇게 무대 미술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던 어떤 문장들이에요. 이제 1996년도에 이제 한 해에 가장 이렇게 활동을 잘한 작가들을 뽑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올해의 작가라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올해를 대표하는 작가로 뽑히신 분이 무대미술가라는 이야기를 처음에 이렇게 보고 되게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죠. 그리고 제가 한번 또 전시장을 한번 그 기획전을 가봤는데 그때 제목이 시간, 공간, 물림이라는 윤정석 교수님이 그 과천 현대미술관에서 전시를 하시던 그 모습을 보고 무대 미술이 제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이야기들을 내포하고 있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는 그냥 무대 디자인이나 무대 미술은 단순히 어떤 TV에서 보여지는 배경을 설정하고 뭐 영화에서 보여지는 공간을 디자인하는 일인 줄만 알았죠. 그런데 그 공간 개념에 대해서 더 많은 미학들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이 저한테는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그게 이제 제가 20대 초반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은 나이였을 거예요. 제가 안 그래도 지난주에도 고등학교 무대 미술을 하겠다라는 친구들한테 제일 먼저 이렇게 던졌던 질문이 무대 디자인이 어떤 부분이 재밌어 보여서 이렇게 관심이 있어 라는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무대 디자인을 이렇게 처음 물어보면 대부분 이제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뭐 화려한 조명, 또 화려한 무대 세트 전환, 또 거기에 너무 그럴싸한 배우들이 멋진 노래나 연기를 하는 모습들이 그런 부분들이 관심사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요. 이제
저희는 공간을 탐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뭐 사실은 그런 생각은 들어요. 왜 실내 디자인이 있고 건축 디자인이 따로 있지? 라는 생각은 평소에 해요. 공간은 같은 개념이 아닌가? 그래서 지난주에 한번 제가 제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린 게 건물은 외관이고 실내 건축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은 사람이 사는 공간을 설계하시는 분들이구나.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와 어머니 중에 엄마 쪽이 아닐까?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여러분의 학과를 제가 이렇게 조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 개인적으로는 좀 그래서 오늘 이제 무대 이야기를 이것도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이 얘기는 그냥 제가 배경으로 깔아놓으려고 제가 그냥 무대 관을 얘기하라고 할 때 쓰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한번 이야기를 그냥 어떻게 정리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까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사실은 이런 특강이 있으면은 제가 오래 했던 작업들을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올해 이런 작업들을 했습니다라고 대부분 보여드리거든요. 근데 올해 아시다시피 제가 2월 중순부터 거의 일이 없어요. 자, 이제 저는 뭐 이렇게 이제 회사 대표이기는 하지만 이제 저희 저희 회사에 대해서 조금 구분을 시켜드리면 이제 대형 뮤지컬 파트가 있고 이제 저는 이제 공연, 연극 쪽 파트를 좀 중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파트예요. 그리고 또 한 파트가 더 있어요. 그 인테리어 파트인데 일반 인테리어가 아니고 약간 조금 다른 인테리어들을 이렇게 이제 세 팀이 모여서 구성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올해 2월 말에 이루마 씨가 올해 20주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주년 기념 콘서트를 준비를 하다가 코로나라는 이런 지금 병이 있으니 약간 유보하자 이렇게 되고 나서부터 여태까지 쭉 온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뭐 중간중간 뭐 비대면으로 조금 이루어졌던 공연들은 있으나 이제 제가 볼 때는 올해는 2월 중순부터 현재까지도 일들이 다 캔슬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 단계에 가면은 제가 요즘에 뭐 하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무대 디자이너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또 자국책을 찾는지에 대해서도 그냥 저를 보여드리고 가는 게 좋은 특강일 것 같아서 제가 다 좀 오픈할 생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작년 초까지의 공연 작업들을 제가 좀 이미지 폴더에 넣었고요. 그 전해에 그 평창올림픽 사실은 그 이야기도 조금 이따가 또 들려드리겠지만 평창올림픽도 대통령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계신 분들도 많이 바뀌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혼돈의 시기에 평창올림픽이 큰 사고 없이 어떻게든 잘 끝났죠. 이제 그 이야기까지를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고 사실은 2시간을 강의하면 저는 뭐 한 3-40분 강의 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들을 말씀드리는 자리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또 혹시나 제가 있는 곳에 한번 놀러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그 이후에 한번 질문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우선 이런 생각을 갖고 살고요. 여러분들 그 실내 디자인하고 같습니다. 안 그래도 과제 전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위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쭉 보면서 내려왔는데 이제 저희도 뭐 이렇게 기본 개념이 잡히면 기본 개념이라는 거는 조금 있으면 이제 글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별도로 드리겠지만 스케치나 모델링 이런 작업들을
동시에 해요. 그런데 이제 작년 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제가 그림 뭐 자랑하려고 이렇게 얹어놓은 게 아니고요. 작년 1월부터 6월까지는 6개월간 그림만 그렸어요. 이 공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올려진 공연은 아니에요. 이렇게 중국에서 뭐 이렇게 큰 호텔에서 쇼를 만드는 어떤 과정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계속 그렸는데 한 300여 장을 그렸던 것 같아요. 6개월간. 이걸 요즘에는 이렇게 컨셉 아트라고도 하고 뭐 어떤 컨셉을 잡아주는 어떤 뭐 그런 이렇게 좀 세분화되어 있는 파트이기는 하지만 무대 디자이너가 이렇게 또 다양한 그 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고 싶으면 이런 일도 같이 경험합니다. 이 작품은 텐마루가 있는 집이라는 이제 연극이었는데 좀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연극이에요. 그러니까 곧 헐리게 될 자신의 집을 우연찮게 이제 찾아와서 과거로 회귀하는데 과거로 다시 이렇게 돌아갔다가 그런 어떤 시간 여행을 하는 연극인데 사실은 여러분들 이제 요즘에는 이런 집들이 없죠.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제가 조금 부분적으로 캡처를 해서 그렇지 극장은 대극장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뭐 대청마루가 있고 안방이 있고 뭐 또 쪽마루가 있고 텐마루가 있고 뭐 야외에 나와 있는 그냥 바깥에 나와 있는 화장실이 있고 이런 집에 살았던 세대들은 아닐 텐데 이제 저한테는 이 공연이 되게 이렇게 좀 작년에 되게 기억에 남았던 공연이 무대를 그냥 단순히 세트를 그 느낌을 그냥 알지 못하고 그냥 세트를 만드는 게 아니고 제가 어린 시절 살았던 집을 사실은 저는 재현을 했어요. 그 문간방에 사시던 이모는 그때 당시에는 이모 그러면서 이렇게 쫓아다녔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는 술집을 나가셨던 것 같고 또 반대편 또 이렇게 세대 집은 또 아이가 어린 시절 뭐 교통사고가 나서 뭐 어떻게 잘못된 것 같고 이런 어떤 기억을 갖고 있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연극 작업을 할 때 대본이 첫 대본이 나오면 무대 디자이너와 뭐 기획자 정도가 만나서 대본을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리딩을 해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더 극적 요소들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대본을 정해진 대로 이렇게 해석하기라기보다는 자신의 기억과 미술적 설정을 보다 이렇게 극대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작업들을 하거든요. 이제 그 지점에서 지금 상당히 저한테는 뭐 이런 뭐 작은 공간 방 안에도 문이 이렇게밖에 안 열리죠. 그런데 저희 제작팀이 그냥 반나절을 들어가서 초치를 하고 있었어요. 기둥이나 이런 데를. 그 이유는 뭘까요? 그냥 여러분들 거리에서 보이는 그냥 기둥일 텐데 제가 알던 그 기둥은 수십 년 사람들이 그 기둥을 잡고 그 텐마루를 오르내렸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 기억들을 갖고 있겠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아르바이트 삼아 너는 하루 종일 초칠만 해. 그리고 창호지도 그냥 이렇게 보면 그냥 창호지를 한 장 붙인 것 같은데 반나절을 그냥 붙였다가 또 다시 띄었어요. 이런 창호지는 사실은 과거에는 겨울이 되기 전에 한번 정비하는 개념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입히거든요. 그 과정을 똑같이 한번 가봤던 거죠. 무대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드라마들 다 좋아하시고 어떻게 보면 다 허구적인 이야기들이 저희가 그 안에 진정성을 집어넣을 때
그걸 보는 시청자 내지는 관객들이 반응을 한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50명이 계시면 50명이 다 반응하실 거라고는 못 보죠. 근데 이 부분 중에 3분 정도는 반응을 하신다라는 그 기둥에 초칠이 되어 있었던 그 사항을 제가 조금 고집스럽긴 해도 그런 식으로 무대 작업을 작년까지도 그렇고 쭉 해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대학로의 뭐 적당히 적은 소극장인데 중요한 거는 예산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같이 프리랜서로 이렇게 무대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하는 친구들은 예산은 없어도 된다. 근데 내 인건비만큼은 정확하게 측정을 해라. 이제 그게 제 모토예요. 이제 인건비들 다 체크하고 나니까 제작비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이 이야기는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젊은 친구들이 좌충우돌을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스토리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공간들이 나와요. 그 친구들이 다니는 뭐 학교도 나오고 거리도 나오고 놀이터도 나오고 여러 공간들이 나오는데 지금 보이시는 요 메스는 뭐 실처럼 보이시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상품을 묶어서 쓰는 노끈, 흰색 노끈 아시죠? 이제 그걸 이용해서 디자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10만 원에 디자인을 하고 제가 한 1,000만 원, 2,000만 원을 들여서 무대를 설계했던 것들은 상을 잘 안 주시더라고요. 10만 원을 들여서 무대를 했던 게 뭐 이렇게 연극제 상을 주셨어요. 그래서 돈의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리고 제가 아마도 돈이 많은 공연이었다면 저 소재를 과연 선택했을까? 라는 고민도 있어요. 여러분들 막 어떻게 보면 미니어처 재료가 없어서 그 앞에 지금 앞에 정원에 나가셔서 뭐 침엽수 이런 거 꽂고 오시고 그러시죠. 저 또한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미니어처를 많이 만들었는데 발사목이나 이런 게 너무 비싸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 안에서 또 만들어지는 또 새로움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발견이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렇게 되게 움츠려 있잖아요. 코로나도 그렇고 왠지 앞 사람하고 얘기하면은 저도 이렇게 조금 거리를 침이 튀어서 그 사람이 옮기지 않을까.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요즘에는 밥도 잘 안 사 먹습니다. 도시락 싸들고 다닌 지가 꽤 오래돼가지고요. 식당도 잘 못 가겠어요, 서울에서는. 그래서 이제 작업장에 아예 밥솥을 사놓고 거기 친구들하고 밥해 먹자고 다른 데 안 가는 걸로. 그러고 이렇게 조금 조심하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미술상을 한번 받아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작품들이 많았어요, 이전에도. 근데 그게 다 안 되더라고요. 근데 딸랑 그 10만 원어치의 노끈을 열심히 사서 공간을 설정하고 그 대신에 이제 이 안에는 조명적인 효과들이나 또 배우들의 액팅, 만약에 뭐 이렇게 지금 제가 강하게 텐션을 잡아놨다면 그게 마치 손으로 쳤을 때 찰랑거리는 효과,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줘요. 미리 제가 사서 이렇게 작업장에서 그런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테스트를 해본 후에 배우들과 스태프들에게 이렇게 이제 전달하는 형식도 미리 이렇게 갖게 되죠.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작품이었어요. 돈이 많다고 해결되는 건 꼭 아니다. 이 작품은 제가 욕심을 냈습니다. 이게 카르멘이라는 작품인데요. 그 음악극 카르멘. 그래서 제가 원래 무대 디자이너이긴 하지만 오토마타 아시죠? 움직이는 장치들이나 또 뭐 정크아트, 그러니까 버려진 선풍기. 여름이 되면 저희도 아파트 단지, 저도 아파트에 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새로 산 선풍기들 때문에 작년까지 쓰던 선풍기들이 쫙 나와요. 토요일이 되면 일요일 날 이렇게 수거를 해가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쭉 모아보니까 첫 해에 한 30대가 모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어린 시절 이렇게 지금은 에어컨 바람이 이렇게 잘 돼 있지만 이제 선풍기 쟁탈전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동생하고 형이 있으면 이렇게 선풍기가 회전되는 데 쪽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이 선풍기의 이 회전되는 느낌이 꼭 나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들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선풍기 이 기능을 여러 장치에 이용합니다. 뭐 하다못해 뭐 이렇게 이제 후반부에 요즘에 제가 하고 있는 그 동물 시리즈에도 많이 넣어요. 그러니까 야외에 지금 이제 올 크리스마스를 좀 기점으로 제가 코로나에 지친 좀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 헌사하는 기분으로 홍익대학교에 가면 이렇게 그쪽 앞에 책거리라고 있어요. 책거리라고 이렇게 길 전체가 책방들이 모여 있는 길이 있는데 이렇게 거기에 제가 샵을 하나 이렇게 내고 이제 그 안에서 이렇게 이제 좀 애니멀 빌리지 뭐 이렇게 지금 가재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지금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 그 동물들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지금 뭔가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제 좀 후반부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런 어떤 모든 기능들을 제가 쓸 수 있는 기능들은 다 집어넣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움직여요. 이 안에서 그냥 다 움직일 수 있고 뭐 이렇게 뭐 다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는 그냥 깨알 구성을 넣어봤어요. 그래서 뭐 이런 뭐 오토마타도 다 움직이는 이런 기능들을 다 숨겨놨죠. 그런데 이게 욕심이 좀 과하긴 했더라고요. 이게 극이 눌려버려요. 아무리 이렇게 뭐 센 카르멘이 나와도 이렇게 무대 장치가 이렇게 좀 잡아먹는 듯한 느낌. 그래서 결론은 이 작품이 저한테는 더 애정이 가죠. 예. 10만 원의 신화가 더 애정이 가는 거죠. 그리고 보는 분들도 그런가 봐요. 이거는 오죽했으면 제가 자랑하고 싶었으면 공연이 끝나면 관객들이 올라와서 장치를 가까이서 보게 했어요, 그냥. 그리고 이렇게 이런 이제 저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나 이렇게 다 그림을 그리셨던 분들이니까 이 강약을 조절하는 것에 실패를 했으나 제가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봤다. 그런 어떤 좀 작품인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작년에 그 댄싱 나인이라고 있었어요. 댄싱 나인에 그 출연했던 친구들이 이렇게 무용단을 만든 거예요. 무용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작업들을 하는데 이번 컨셉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같이 협의를 하다가 제가 제안을 했던 게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였거든요. 그리고 그 그림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으면 좋겠다. 네, 이제 제가 던진 그 키워드는 그 단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실제 공연 때마다 이렇게 그려요. 그냥 몸 바닥에도 그리고 벽에다가도 그리고 사다리 놓고도 그리고. 근데 그럴싸하지 않아요. 저는 추상화는 안 그려봤는데 그냥 뭔가 이렇게 그 친구들이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몸으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무대적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냥 백지만 줬어요. 이렇게 바닥과 벽, 이렇게 벽지만 줬던 거죠. 이런 실험적인 작업들도 상당히 작년에 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너지는 건데 이게 동영상인데 동영상은 어떻게 이걸 해줘야 되죠? 이게
이 아까 여기 도와주신 예, 여기서 되네요. 예. 이건 천리여서라는 겁니다. 예, 벽이 넘어가는 거를 한번 천리여서 해봤어요. 네, 옆에 스텝이 그냥 비명 지르는 거예요. 공연에서는 그럴싸해요. 여기서 한 12m에 6m가 여러분 앞을 그냥 덮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요. 네. 이제 이러한 어떤 또 재미들을 찾아주는 역할도 했죠. 자, 이제 이게 제가 이렇게 원래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연극 하시는 분들은 힘드니까 돈을 많이 못 받아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돈을 많이 받는 데가 그 헤럴드랑 일을 하는 헤럴드 디자인 포럼이라는 행사가 있거든요. 서울에는. 혹시 한번 와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신가요? 디자인 하시는 분들 많이 오신다고는 제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없을 때, 자 올해는 지금 비대면으로 제가 이렇게 사진을 놓고 지난주에 이렇게 봤어요. 이게 지난달에 있었던 거예요. 거리두기를 하면서 나부터도 색이 칙칙해지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밝고 명쾌했다가 이거 주제도 리듬이었어요. 네. 이 장치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리듬감 있게 디자인을 조율한다라는 개념을 넣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참 도리어 더 밝은 디자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올해는 너무 이렇게 어두운 이렇게 마스크 쓰신 우리 해외 디자이너 선생님도 이렇게 나오시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자, 요 작품도 제가 이제 저는 이렇게 뮤지컬보다는 음악극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뮤지컬과 음악극을 그냥 하나로 볼 수 있긴 하지만 음악극은 조금 달라요. 연극성이 많이 개입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뮤지컬은 어떻게 보면 해외 라이센스에서 들어온 대형 뮤지컬들을 일반적으로 뮤지컬이라고 많이 하시죠. 뭐 대구에도 공연을 사실은 서울에서 두 번째 지점으로 생각해요. 대구에는 이렇게 공연층이 상당히 단단하다고 할까? 학교도 많고 젊은 층들이 공연을 많이 보러 온대요. 저는 뭐 대전이나 부산이 더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공연 기획자분들은 대구가 서울 다음으로 그만큼 공연을 많이 보신대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저랑 늘 음악극을 만드는 친구인데 그냥 모든 무대의 용품들이 악기예요. 이 공간은. 연주하시는 분들도 이 위에 놓여 있는 모든 악기들을 꺼내서 악기를 연주할 수 있어요. 모든 게 다 그냥 악기의 일부가 되는 거죠. 이 작품도 상당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같은 사과 두 번 그리라면 제일 재미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 미술학원 다닐 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은 형식을 두 번 하라고 하면 일단은 그 다음 추진력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번에는 조금 다른 거. 뭐가 다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늘 하는 편이죠. 자, 이 작품은 비슷해 보이죠? 그냥 일반 공연하고. 근데 뭐가 틀린가 하면 이거는 저희 그 위안부 할머니를 기리는 어떤 텍스트가 하나 좋은 게 나와서 오페라단하고 같이 오페라를 기획했던 곡인데 이 또한 앞에 오케스트라 하시는 분 한 30분 계시고 배우분들이 한 40분 계세요. 또 예산이 없어요. 제일 먼저 깎이는 게 무대 예산이야. 그래가지고
이 무대 같은 경우는 그 제가 화판 5mm 17장의 미학이라고 하는데 화판 17장만 들어가는 무대. 자, 어떻게 들어? 자, 이렇게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면만 볼 수 있는 거를 상자 무대, 프로시늄 무대라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면은 한 면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무대 공간을 저희가 제일 속이기가 쉬워요. 또 마술사들도 이런 공간을 제일 좋아하죠. 그래서 가능했던 거죠. 그 위안부 할머님의 그 덕동에 그 험난했던 그 시기를 저는 그냥 얇게 켠 이다? 그냥 화판을 그냥 이렇게 종이를 쭉쭉 자르듯 그냥 한 3cm 정도 계속 잘라요. 이제 그걸 이어붙여서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처음에는 면이었다가 이게 이제 장치가 이렇게 내려와서 나무가 내려가는 건데요. 그 날카로운 어떤 시대상을 또 담고 싶었고 또 그 시대성이 이렇게 쪽을 낸다라고 하죠. 이렇게 쪽을 낸 그 느낌이 그 질감이 그게 어떤 표현에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가장 중요했던 건 이 또한 이제 저한테는 예산의 벽을 이겨내야 되는 사항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무대도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쓴 것보다 더 잘 나왔다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 했었어요. 늘 다 어렵진 않습니다. 제가 조금 어렵고 좀 전위적인 팀들과 많이 작업할 뿐입니다. 자, 이런 무대도 했었는데 의외로 이런 무대는 간단해 보이죠. 근데 이런 무대도 이 극장의 어떤 벽을 그대로 다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냥 모든 걸 다 노출을 시키되 이런 어떤 레이어들을 건물의 레이어들을 라이트나 이런 것들로 그 아까 건축 조명도 이렇게 과제전도 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적인 어떤 특징들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이런 기능들을 활용해서 무대에 직접적으로 넣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그냥 이게 장식으로만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이 레이어를 잡기 위해서 디자이너 선생님들은 상당히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생겨난 이 기둥을 어떻게든 미학적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게 또 반사판 효과를 낼 수 있게끔 고려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식으로 디자인이 조금 했던 부분이고 지금 무대에는 좀 잘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대부분 극장은 이런 바닥입니다. 그래서 아예 고무판을 깔아서 여기 물을 뿌렸어요. 그러니까 배우들이 운동을 하고 격한 이렇게 움직임이 있음으로 인해서 점점 바닥은 물에 젖게 되죠. 그랬을 때 이렇게 보여지는 관객석